네,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수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셋이 모였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을 때 이미 새로운 지방세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27일 날 통과된 지방세법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하시고 싶은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네. 첫 번째, 6억과 9억 원에서 세율이 한 번에 1%씩 증가하는 계단형 구조에서 지금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6억 초과 7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이 2%에서 현재는 1에서 2% 세분화되었고요. 7억 5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 2%에서 현재는 2에서 3%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1세대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에서 3%의 특례 적용을 받았다면 지금은 4%의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좀 많이 그렇죠. 바뀌었네요. 네. 세금이 좀 과해진 거를 정부가 규제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이죠. 진짜 이거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아시고 진짜 만약에 실수를 하셨을 경우에 나중에 과징 과태료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번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화 입법 예고되기 전에 2019년 12월 3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들에 한해서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과 규정을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종전대로 이제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게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계약을 했던 분들은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법이 이렇게 막 급하게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방세법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법무사에 갑자기 6억에서 9억 구간만 지금 세율이 바꿨는데 왜 그런가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게 문턱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턱 효과하면 구간별로 이렇게 세율을 나눠 놓다 보니까 예를 들면 6억에서 9억까지는 좀 전에 2%였지 않습니까? 9억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갑자기 3%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9억이 조금 넘는 그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 거래가를 낮춰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거 옵션 있잖아요. 옵션을 하지 못하고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옵션을 하지 못하고 9억 밑으로 분양가액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부작용이 좀 있었네요.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거래 가액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세율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비해서 지금 세율 계산법이 복잡해졌는데 일반 국민들의 이유를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이거 자료를 보고 되게 오랜만에 보잖아요. 방정식 같은 뉴스식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꼼꼼히 뜯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보면 그 부동산 취득 가격을 먼저 억 단위로 환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억 단위로 환산해서 7.5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데요? 의외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공을 쭉 빼가지고 억 단위로 환산하시고요. 7.5, 8 이렇게 억 단위로 환산하셔서 거기에다 곱하기 3, 곱하기 2. 너무 헷갈리시네 지금.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이런 계산 공식이 됐네요. 이 수식대로 제가 실제로 계산을 쭉 해봤는데요. 정확하게 그 취득 가액에 따라서 소수점 여러 자리까지 이렇게 세율이 다 달라집니다. 종전처럼 6억까지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동일하게 1%, 3%로 유지가 된 거고 이번에 변경이 된 것은 6억에서 9억 사이 구간에 취득가액이 걸리시는 분들이 세율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법무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법 시행 전에 계약한 주택도 적용되는지 경과 규정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고 있습니다. 법이 갑자기 개정되면 기존에 이제 기존 세율들도 알고 거래를 하신 분들한테 갑자기 세율이 변경돼서 불이익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번에 변경된 내용으로 보면
6억에서 7억 5천까지는 세율이 오히려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율이 올라가는 분들은 7억 5천에서 9억까지 구간의 취득가액을 갖고 계신 분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세율금을 더 내게 되는 그런 갑자기 더 내게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경과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2019년 12월 3일 전에 계약을 이미 하셨고 잔금일이 2020년 3월 31일 전에 잔금을 치르게 되는 분들까지는 기존 규정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세율을 1%, 2%, 3%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걸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과 규정을 두어서 종전 그 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1세대 4주택의 경우에는 세금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세대 범위에 대해서 검사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바뀐 규정이 모든 분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부동산 취득세라는 것이 일반 취득세율은 4%입니다. 근데 주택에 한해서 특례 규정을 두어서 그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줘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4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시는 분들은 원래 일반 세율인 취득세 4%를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죠. 많은 세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많이 불리하게 네, 되죠. 많이 불리하겠네요. 그러면 취업해가지고 소득이 있는 자녀는 1세대에 포함이 될까요? 네네. 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 등본이죠. 네. 세대원으로 구성이 같이 되어 있는 그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세대원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더라도 배우자나 만 30세 이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게 되어 있고, 미혼인 거죠? 그리고 소득이 있더라도 네. 미혼인 30대 미만의 자녀들은 1세대로 같이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갑자기 개정되다 네네네. 보니 이 정리가 좀 필요해서 저희가 좀 네네. 질문을 세분화해서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부부가 2분의 1씩 공유를 많이 하죠.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 경우에는 주택수가 어떻게 되나요?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가 일개 주택을 보유하는 걸로 보게 됩니다. 2주택이 아닌 거군요. 그것이 아니죠. 근데 동일 세대가 아니라 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분과 지분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각각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각각 1세대로 보게 되시죠. 네. 그러나 요즘에 임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네. 임대주택은 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네,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전에 정부에서 그 임대사업자를 상당히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보호를 많이 해줬잖아요. 네, 여러 가지 혜택도 주면서 적극 권장해왔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제 임대주택도 포함해서 4주택 이상 보유하시는 분들 세율이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기존 정책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 사업을 하는 주택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그 주택 수요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분들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임대사업자한테 주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서 4주택 이상 구입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법무사님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왜 갑자기 저한테 말해요? 주택 임대,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죠. 다행이네요. 네, 포함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오피스텔과 임대주택은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면 상속 증여로 그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것은 주택 유상 취득 시에 취득세를 변경한 것이죠. 그래서 주택에 한정되는 것이고 또 취득도 무상 취득이 아니라 유상 취득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처럼 이렇게 무상으로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기존 세율대로 변경된다.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항상 좋은 얘기만 드립니다. 법인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법인은 이런 세대수 이런 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는 해당이 안 된다. 네,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4세대 이상이 되어도 중과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영경 법무사님과 문은지 법무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풍점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서로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완전히 무슨 이제 콤비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저도 좀 같이 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